누나의 그 구멍난 양말이, 누나의 그 시린 청춘이 나를 여기 세운 거야. 화창한 봄날 읍내의 가장 큰 연회장 앞이 북적입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입구에는 이순실 여사 회가변이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순실 씨는 하객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중년의 남성, 동생 영민 씨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영민 씨는 양복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누나의 얼굴을 힐끗 바라봅니다. 누나, 오늘 화장이 참 잘 먹었네. 우리 누나 꼭 새색시 같다. 아이고, 얘 좀 봐. 늙으니까 무슨 새색시야. 너나 얼른 손님들 자리 안내해드려. 제자들도 많이 왔더구나. 순실 씨는 동생의 넥타이를 매무새를 고쳐주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영민 씨는 현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소문난 영민 씨를 키워낸 건 바로 저 거친 손마디를 가진 누나 순실 씨였습니다. 영민 씨는 누나의 거친 손등을 보며 40년 전 그 가난하고 치열했던 시절로 기억을 되돌립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후반 서울의 변두리 단칸방입니다.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꽝꽝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18살 순실은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친 채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영민아 자니? 누나 왔다. 누나 왔어? 밥은? 먹었지? 너 내일 육성회비 가져가야 한다며? 여기 뒀으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 넣어. 순실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동생의 책상 머리맡에 둡니다. 그 돈은 순실이 하루 종일 버스문을 두드리며 취객들의 고함과 차장의 호통을 견뎌내고 받은 피 같은 일당이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영민은 자는 척 돌아누웠지만 누나가 양말을 벗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발바닥 살이 튼 곳이 양말에 달라붙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은 실눈을 뜨고 누나의 발을 훔쳐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순실의 양말은 뒤꿈치가 훤히 보일 정도로 닳고 닳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은 이미 기워시는 자국이 역력했지만 그마저도 다시 해저 살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순실은 바느질 고리에서 실을 꺼내 침을 묻혀가며 그 구멍난 양말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양말 좀 새로 사신지 그래. 그거 다 떨어졌잖아. 아이고 깼어. 괜찮아. 기워 신으면 감쪽 같아. 그리고 버스 안내양 신발 속에 들어가면 누가 보기나 하니? 네 운동화나 떨어지면 말해. 순실은 황급히 양말을 등 뒤로 감추며 웃어 보였지만 영민은 보았습니다. 누나의 발가락들이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오른 것을 말입니다. 영민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육성회비 때문에 누나가 새 양말 한 켤레조차 사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영민은 우산이 없어 학교 앞에서 누나를 기다리다 누나가 일하는 버스 종점까지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파란색 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야, 순실아. 너 조심해. 문 안 닫고 출발하면 어떡해? 다급한 외침 소리에 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끼익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열린 버스 문 밖으로 순실의 몸이 반쯤 튕겨나갔다가 간신히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순실은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잠시 졸았던 탓인지 아니면 빗물에 미끄러진 탓인지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버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내려서 순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정신 안 차려? 손님들 다 떨어질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실은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운동화 뒤축은 꺾여 있었고 그 사이로 구멍난 양말이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민은 차마 누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혼이 나고도 다시 버스에 올라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이. 다음 정거장은 미아리입니다. 안 계시면 오라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누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는 얼굴을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누나를 저 지옥 같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다시 현재의 회갑 현장입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마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오늘 이순실 여사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동생분이신 영민 선생님께서 특별한 인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영민 씨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교장 선생님이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어린 소년처럼 수줍고 또 울컥해 보입니다. 영민 씨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실 여사의 동생 영민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누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영민 씨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보석 반지가 아닌 녹이 쓴 둥근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옛날 버스 토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40년 전 우리 누나가 매일같이 만지던 버스 토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낡은 토큰 하나를 누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순실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영민 씨는 토큰을 높이 들어 보이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누나는 20살도 안 된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버스 안내양을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버스 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졸다가 버스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는 본인 양말은 구멍이 나서 살이 튀어나오는데도 제 육성회비와 참고서 값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실 씨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민 씨의 목소리도 점점 더 물기에 젖어듭니다. 어느 날 제가 누나의 바지 주머니를 빨래하려고 뒤지다가 이 토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 정산하다가 실수로 주머니에 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그 토큰 하나가 모자란다고 회사에서 도둑 취급을 당하고 그 모멸감을 견디며 울면서 집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용돈 타령만 했었습니다. 영민 씨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뭅니다. 누나, 기억나?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누나가 버스 안내양 그만두면서 했던 말. 이제 우리 영민이 선생님 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라고 했지. 누나, 나 교장 선생님 됐어. 누나가 만든 거야. 누나의 그 구멍난 양말이, 누나의 그 시린 청춘이 나를 여기 세운 거야. 영민 씨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순실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낡은 토큰이 담긴 상자와 함께 준비해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상자를 내밉니다. 누나, 이 토큰은 누나가 흘린 피와 땀이고
이 반지는 내 감사한 마음이야. 늦게 해드려서 미안해. 그리고 키워줘서 고마워,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이걸 왜 아직도 기억해? 다 지난 일인데. 나는 너 잘 큰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일어나. 어서 일어나. 순실 씨는 오열하며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웁니다. 40년 전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던 그 남매가 이제는 번듯한 연회장에서 서로의 인생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하객들도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제자들도 친지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봅니다. 영민 씨는 누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순실 씨의 손에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지자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누나, 사랑해. 다음 생에는 내가 오빠로 태어나서 누나 호강시켜 줄게. 됐다,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네 누나 할란다. 그래야 우리 동생 또 챙겨주지. 농담처럼 던지는 순실 씨의 말 속에 뼈에 사무치는 내리사랑이 느껴집니다. 남매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 위로 70년대 그 치열했던 시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던 앳된 소녀 가장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동생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바쳤던 누나. 구멍난 양말을 신고도 동생의 새 운동화를 보며 행복해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가슴 한켠에 묻어둔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 실화사연 버스 안내양 누나의 구멍난 양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우리네 누이들의 가슴 아프지만 빛나는 헌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피어난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 향기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